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KTX를 타고 이곳 대전까지 오면서 몇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대전 충청 지역의 열기는 어떠냐고 질문드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즉시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대전 충청 지역에 지원 유세를 오면 보통 충청도 분들이 알겠슈?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속내를 잘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대단하다는 답변이 제게는 굉장히 좀 놀랍게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이제 바뀌었슈? 맞습니까? 네. 화들이 많이 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가슴에 멍이 많이 드셨다는 거죠. 세종시 문제로 그랬고 과학벨트 문제로 그랬고 뭐 해주는 척하더니 다 걷어가 버렸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그 두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해체, 저는 그것이 이 대전을 비롯한 대덕단지, 과학기술도시에 커다란 타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겹쳐지면서 저는 대전 충청도민의 민주통합당에 대한 바람, 이것이 굉장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전과 충청도 3.1 독립운동 유관순 열사의 고향, 김자진 장군의 고향, 윤봉길 의사의 고향입니다. 이 대전 충청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충절을 향한, 정의로움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기가 불타고 있음을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갈수록 악화가 돼서 국가 발전의 동력이 심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종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요, 또 대전 충청도민들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MB정권 들어서 이 꿈과 희망은 반토막, 네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충청도에 와서 표를 달라고 외치던 이명박 대통령, 지난 4년 동안 대전 충청을 위해서 해준 것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MB정부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1%의 특권층만 있었습니다. 그저 예산이나 날치기해서 형님 배 불리고 4대강 사업 해서 건설회사 배 불리고, 요즘 형님 주변 사람들 대부분 돈 세탁 하느라고 정신없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선거인단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9명의 후보들에게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질문해 주시는 거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유권자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당대표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은 적당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어주시는 유권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BBK, 정봉주 봉도사의 감옥행으로 BBK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남다르게 봉도사에게 애정이 있는 것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2007년 6월 제가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BBK 이슈를 전면화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이슈에 공감하고 대선 후보 이명박에 대한 BBK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들은 하셨지만 다 뒤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지 앞에 전면에 나서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어느 날 본인이 하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봉주 의원이 전면에 나서면서 우리 BBK 3총사, 4총사, 5총사가 있습니다. 김현미, 박영선, 정봉주, 이석현, 서해석 이 5명이 그때부터 좀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5명 중에는 정봉주 의원 이외에도 실형을 받은 김현미 의원이 있고 6개월 동안 검찰 수사와 내사를 받다가 저를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이 남편이 직장을 잃고 한국을 떠나야 했고 가족과 흩어져야 했고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봉주 의원이 감옥에 가던 날 가슴이 파르르 떨리면서 저 혼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BBK는 이명박 정부의 첫 단추를 잘못 꿰인 사건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모든 것이 뒤틀렸습니다. 검찰을 양산했고 공정한 사회를 말로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만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마치 정봉주는 감옥에 가고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BBK 비상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위원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기자 시절부터 기사 쓰고 외치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특혜 이대로 놔둬선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말라 죽겠구나. 제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금산분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소리 높여서 토론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 저를 불러서 점심 먹자고 하시더니 그래, 박영선 의원 얘기가 맞았던 것 같아. 내가 그때 조금 귀를 닫지 않았나 싶다. 사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MB 정권 들어서 금산분리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날치기되면서 금산분리의 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 다리, 공정거래법, 그거 제가 법사위에서 붙들고 지금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총선 과반 승리, 압승, 그리고 정권 되찾아와서 이 금산분리 원칙을 다시 만들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리더는 이처럼 1%의 권력에 맞서서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력이 우리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기호 6번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리더 박영선이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박영선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자, 이제 9번째